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매일 성완종 리스트 관련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의혹이 나올 때마다 정치판은 요동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정치권은 모두 신경이 바짝 곤두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29일에 있을 재보선은 완전히 덮여버렸는데요. 재보선의 격전지라고 하는 지역들에 대한 관심도 거의 끊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혹들은 결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염증을 야기시키고, 이런 정치적 염증은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정치적 무관심은 결국 재보선과 같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민심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무리 정치권이 태풍 속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은 본연의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유권자들의 작은 노력이 우리나라 정치판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는 저희가 못 모셨어요. 속보가 너무 많았어요. 예. 네. 그리고 그 IS가 또 뭐 우리나라 공간까지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트리폴리 사태 갑자기 맞습니다. 터졌었죠.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어제 덕분에 좀 쉬셨겠어요? 아직? 네, 오늘이 월요일 같습니다. 그죠? 어제 늦잠 잤죠. 참. 자, 오늘 카피 어떤 겁니까? 오늘 카피 블랙데이인데요. 블랙데이. 오늘이 블랙데이입니다. 진짜로? 4월 14일. 네. 블랙데이가 뭐예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예. 여성이 남성에게 예. 초콜릿 초콜릿 주죠. 예. 그다음에 한 달 지나서 3월 14일 화이트데이. 이때는 이제 초콜릿 받은 남자가 여성에게 사탕을 주는 거죠. 예. 오늘은 뭐냐면요. 이게 유래는 없고 국내에서 그냥 만들어진 건데 예. 솔로들 사탕도 못 받고 초콜릿도 못 받은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동성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 짜장면을 먹고 그래서 블랙데이. 블랙 커피를 먹는 뭐 어두운 개인적으로는 청춘들이죠. 저는 오늘 같은 날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네. 오늘 솔로 대첩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성완종 리스트의 폭탄 일파만파 퍼지고 있어서 네. 원래는 좀 우울하지만 해학적인 날인데 오늘 이 블랙데이의 의미는 정치권을 강타한 정치권에 그렇습니다. 비 내리는 블랙데이. 지금도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뉴스 얘기해 보죠. 네, 뭐 이 블랙데이 느낌이죠. 예. 지난 일요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검찰에 명운을 걸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오후에는 박 대통령도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할 것 지시했습니다. 예. 이후 이제 문무일 검사장을 단장으로 급하게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팀. 우선 금품 메모가 성완종 전 회장의 필적이 맞다. 이렇게 어제 발표했습니다.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맞습니다. 예. 이건 뭐 당연할 것으로 예측된 예. 결과에 불과한데요. 또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분석도 마쳤습니다. 이를 넘겨받아서 이제 검토 중인데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한 10여 명에게 이제 열심히 구명 전화를 돌렸다라고 하는 정황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 검찰은 김진태 총장의 입장부터 일관되게 수사의 대상과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사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메모에 적힌 8명의 이름 외에도 수사 중에 추가로 인물이 나온다면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이완구 총리를 비롯해서 이름이 거론된 당사 부분이 그러니까 메모에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죠. 8분 예. 떳떳하다. 검찰 소환 조사에 부른다면 응하겠다. 예. 이렇게 밝힌 가운데 검찰은 소환 조사든 서면 조사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필요하다면 어쨌든 소환 조사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오전에 이제 성 전 회장의 발인과 장례가 끝났거든요. 예. 필요하다면 유족과 경남기업 측에도 자료 제공을 요청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예. 이 검찰 문 팀장은 의혹 대상에 오른 사람들이 청와대 현직 고위공직자도 포함돼 있다. 이런 이제 기자의 질문에
수사팀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중요성과 파장이 너무 크고 중대하기 때문에 좌고우면할 시간적 여지가 없다. 다른 부분 생각할 것 없이 오직 수사 하나만 보고 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네. 뭐 특검이 필요하냐 마냐에 대한 정치권의 이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맞습니다. 있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성완종 전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자원비리 수사를 검찰이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 사태가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온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전날 기자회견에서도요. 이 검찰에 대한 좀 불만의 뉘앙스를 많이 흘렸죠. 예. 경향신문과 인터뷰 녹취에서도 검찰이 딜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은 내놓을 것이 없었다. 이런 항의를 이제 표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 대목을 의식한 듯 어제 검찰은 표적 수사라는 말, 별건 수사라는 말, 사면 거래 이 딜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자원외교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이 서울중앙지검의 최윤수 3차장 검사인데요. 이 친이계 표적 수사 논란과 관련해서 특수일부에서 자체적으로 경남 기업을 수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고 따라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표적 수사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또 이 부실 상황에서 성공 불융자금을 받은 정황 의혹, 분식회계, 광범위한 횡령 혐의 이걸 포착했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한 이제 거죠. 별건 수사 논란이 또 불거지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별건 수사에 대해서도 압수물 분석, 관계자 조사를 진행한 결과 통상적인 기업 범죄 수사에서 나타나는 각종 범죄 혐의가 드러났는데 증거도 확보가 됐는데 근데 여기에서 그럼 이것을 잘라내란 말이냐. 이 수사 대상에서 선을 긋긴 어렵다. 그러니까 별건 수사가 아니라는 입장이고요. 예. 정치적인 딜에 대해서도 성 전 회장이 혐의를 시종일관 부인했기 때문에 정치적 로비 의혹을 추궁할 기회 자체가 없었는데 예. 딜을 어떻게 제안했겠는가. 이것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남냐면요. 특수일부는 자원 개발에 대한 비리 수사를 계속 이어갈 전망입니다. 그럼 경남 기업을 지금 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수사하는 것을 계속 한다는 이야기인데 특별수사팀도 경남 기업을 조사해야 되는 거죠. 예. 이 저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그러면은 이중 같은 수사를 검찰 받는다는데. 내부에서 수사 대상이 겹치는데 네. 이 중복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피해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지금 남고요. 아니면 뭐 경남 기업이 두 검찰 팀으로부터 이 조사를 받을 것인가 이런 거 조금 이제 조정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특별수사팀 같은 경우에 인적 구성은 나름대로 중립적이다라는 평가가 네,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10여 명 최고 엘리트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또 다른 뉴스 어떤 게 네, 있습니까? 이 파장이 이제 정치권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네. 아까 이제 김무성 대표의 일요일 기자회견은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지금 4.29 재보선을 앞두고 이 김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가 어쨌든 정부 여당의 악재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예. 하지만 어제 사안이 더 확대되면서 칼끝이 지금 2012년 대선 자금으로 번질 상황이 보이고 있죠. 예. 이 김무성 대표는 야당도 대선 자금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떠한 이유와 근거로 야당이 대선 자금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냐 분명하게 답해라. 물귀신 작전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대선 자금 조사를 하려면 얼마든지 해라. 본인이 책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총괄 그렇죠. 상대본부장이었죠. 예. 대선 자금은 내가 알기로는 불법적으로 들어온 것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대선 자금은 여야가 다 있었던 것이니 그럼 왜 우리만 받느냐? 야당도 같이 조사해라. 이런 취지였는데요. 예. 문재인 대표는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이 주장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일축을 하면서 예. 나도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갔다는 얘기인가? 성완종 회장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선 자금을 제공했다고 했더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자꾸 남 탓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하는 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언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4월 임시국회에서는 할 일이 많았어요. 할 일 많습니다. 공무원연금 문제도 사실 노동개혁 문제도 있죠. 노동개혁도 네. 있고 자원외교 이제 또 물론 민생 이제 현안 있죠. 법안 처리들도 그렇죠. 쌓여 있죠. 풀 게 많습니다. 풀 게 많은데 지금 성완종 리스트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완구 총리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석에 섰는데요. 굉장히 긴장한 모습이었고요. 예. 또 굉장히 좀 표정이 격앙되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당 의원들도 비호해 주지 않았어요. 집중적으로 메모에 오른 이 총리를 이제 추궁했는데 예를 들면 뭐 이 같은 당의 김성태 의원 첫 질문자로 나섰는데 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이렇게 이제 처신을 좀 문제 삼는 질타를 했습니다. 총리는 앞으로 수사에 관여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여당 의원이 이렇게 지적했는데 총리는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네 번째 질문자로 되어 있던 정청래 의원이 자칭 당대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제 1번 타자 저격수로 나섰는데요. 검찰에서 소환 요청하면 응할 용의가 있느냐? 이 총리는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대답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전화를 했는가? 이거 이제 충청남도 군의장에게 이제 12차례 했다, 13차례 했다, 15차례 했다 말이 많은데 12차례인가 네. 뭐 그렇게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는 태안군의회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성전 회장과의 대화 내용을 추궁했다. 이 논란 이제 질문한 거죠. 이 총리는 친분이 없으면 전화하는 게 무리지만 같은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친하다. 그래서 전화해서 알아보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정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말하다가 들통나서 사과하더니 또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따졌어요. 이거 좀 기분 나쁠 일이죠. 그러자 이제 상기된 표정으로 이 총리는 거짓말한 적 없다 이렇게 소리를 이제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굉장히 신경질적인 상황이 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여당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성완종 전 회장이 특혜를 누린 사실을 이제 지목한 거죠. 그러면서 방어선을 쳤고 야당은 박 정부 탄핵감이다 이런 소리까지도 나오는 그러니까 좀 지금 어수선한 공방입니다. 여야가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고 맞습니다. 당사자들도 곤두서 있고 지금 모든 정치권이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져 그러니까 있어요. 질타를 하면서도 다 쫓기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또 다른 추가할 뉴스 어떤 게 그러니까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게 지금 이 후반부 뉴스입니다. 사실은 성완종 리스트가 블랙홀이 돼버렸는데요.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를 이끌어갈 실무기구 발족한다 간신히 발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성완종 게이트 때문에 순항보다는 난항이 더 우려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노동개혁 관련해서는 심각합니다. 노동계에서 민주노총이 24일 총파업을 가결하고 선언했습니다. 그 정부는 이거는 이제 불법이니까 강경 대응하겠다. 또 이제 정부와 재계는 개혁 착수를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어서 노사정 2라운드가 사실 우리가 과거에 춘투라고 많이 불렀죠. 또 5월 1일은 노동절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이 노사 대립이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내일 모레면 세월호 참사 일주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전 시스템은 좀 이 복구되고 있는가? 오늘 아침 뉴스 보시면 안전핀이 빠져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난들. 그래서 이제 이 또 국민안전처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이게 전국이 블랙홀로 빠지니 국민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책임은 지지 않고 서로 이제 삿대질하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이제 터져 나오는 파열음 여러모로 걱정스럽습니다. 좀 자리를 찾았으면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노래 듣고 헤어질까요? 오늘 검은 우주라고 하는 페퍼톤스의 조금은 이제 특이한 노래를 골랐는데요. 검은 우주. 페퍼톤스. 이거를 저 영어로 하면 그냥 블랙홀이죠. 그렇죠. 빨리 이 터널을 빠져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용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4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어떤 음악도 아무 말도 없어도 향긋한 바람 소리에 모닥불 타는 소리만으로도 이렇게 로맨틱하다는 걸 모르고 살 뻔했다. 첫 캠핑이 선물한 뜻밖의 세상. 대한민국 캠핑 넘버원 코베아.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명품남녀의 개그맨 남정미입니다. 명품남녀 참 오래도 써먹는다고요? 네, 한 30만 년 정도 더 해먹으려고요. 그런데 30만 년 전 구석기 시대 한반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경기도 연천군에서 제23회 연천 구석기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명품 자녀들에게는 놀이와 체험을 통한 역사 교육의 기회. 데이트 장소를 찾는 명품 남녀들에겐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명품 중에 명품 연천 구석기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4인 가족 바비큐 체험 티켓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네, 3시간째 운전 중인 김 기사님. 가장 힘든 시간대로 접어드는데요. 도로 사정까지 어려운 지금 많이 지쳐 보입니다.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우황청심원을 단지 제품으로 생각했다면 반세기 최씨 고집도 귀한 약재에 대한 철학도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우황청심원이 꼭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반세기 최씨 고집. 광동 우황청심원. 광동제약.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전국에 핵폭탄급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현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정대철 상임고문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이 성완종 리스트 파장 상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고문님께서는. 예, 이 사건은 정권 핵심부가 관련된 친박 게이트 의혹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예. 불법 대선 자금으로 의심되는 또 사건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정권의 운명이 달린 중대 위기로 인식하시고 예. 철저한 수사로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즉 박근혜 정부와 검찰이 살려면 성완종 의원을 감추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솔직한 자세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해야 검찰이 살고 대통령이 살 수 있다. 그런 경험. 저는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노 대통령은 자신과 이회창 후보가 둘러싼 대선 자금 때 다 깨놓고 양쪽을 다 정면 돌파했던 것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이 사건의 발단이 경남 기업에 대한 자원 외교 비리 수사에서 비롯이 된 거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네. 이 성완종 전 회장, 고 성완종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뮤맨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실상 이 말뜻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정치적 의미를 담은 표적 수사다. 이 부분을 고 성완종 전 회장이 상당히 좀 억울해해왔던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게 소위 말하는 사자방이라고 해서 이명박 전 정권의 뭐 부정 비리 이런 것을 캐내다가 그중에서 특별히 자원 외교 실체를 조사하다가 막 경남 기업과 성완종 씨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성완종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왔는데 뭐 좀 이상하다고 나에게 보박하냐? 대단히 억울하다. 너희들도 좀 혼나봐라 하고 모든 걸 백일하에 그냥 까놓는 거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조금 아까 우리 정대철 고문님께서 대선 자금으로 쪽으로도 의심이 될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자,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 대선은 내가 책임지고 치른 선거였다. 내가 아는 한 어떤 불법도 없다. 대선 자금은 여야가 없는 것이다. 야당도 같이 조사받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제 문재인 대표는 상당히 여기에 반발을 했는데 어떻게 이 대선 자금 수사 여야 같이 받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밝힐 것이 있으면 밝혀야겠지만 예. 이
판에 말씀입니다. 이걸 지금 이 야당을 끌고 들어가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기는 이건 물타기 수법이나 초점을 흐리게 하기 위한 수법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꼭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야당도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 근거도 없고 나온 것도 없고 그런데 야 우리 여당만 주고 왜 야당도 한번 딱 해보자. 그러는 식으로 한다면 국민들이 보기나 정당한 상식인으로 봐서는 그건 아직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같이 수사받자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뭐 드러난 게 있어야 수사를 받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수사를 받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특검 문제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야당이 이제 특검을 먼저 주장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야당의 입장,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으로 가자. 지금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특검이 일단 필요하다고는 보세요. 언젠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할 경우에 국민과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검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특검을 먼저 주장하는 쪽에서는 우리나라 검찰에 대한 어떤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조금 이 정권 하에서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가 극히 좀 비정상적인 관계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수시로 검찰 수사 방향에 관여하고 검찰은 그 장단에 춤추는 모습으로 보임으로써 정치 검찰의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이거는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만 봐도 여권의 대권 수사를 하다가 이걸 자기 개인 비리로 해서 물러까지 났는데 이번 현 정부의 핵심 실세들이 줄줄이 연루되고 있고 불법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검찰이 정말 성의 없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는 지극히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식인 중에 꽤 많거든요. 예. 그래서 난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성 전 회장 진술뿐이라고 머뭇거리는 거나 이러지 마시고 솔직히 정면으로 받아줘야 나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검찰도 살고 대통령도 우물쭈물하다는 영원히 박근혜 게이트로 잘못하다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박 게이트로.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저는 4월 16일 날 모레인가 외국 가신다는데 이 중대한 때 외국 가신다는 것이 적당해 보이질 않습니다. 그날 또 세월호 사건 또 1주년 기념식이고 1주년 인사고 그런데 이런 때는 이걸 정면 돌파하는 것이 당신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정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도 올바른 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각에서는 지금 야당이 특검 요구를 먼저 하지 않고 검찰 수사를 본 이후에 특검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두고서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은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특검 들어가면 이 얘기를 오래 못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특검 임명하고 특검 활동 기간 정하고 특검이 활동을 하면 보통 100일이니까 그렇게 되면 잘하면 11월까지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서 결국은 이제 총선 국면까지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런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거기까지 지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시간이 그렇게 촉박해져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아주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전략적으로인가 선거 전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좀 어색한 말씀입니다. 물론 그런 뜻이 안으로 내포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이런 상황을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해야 되고 아주 뿌리채 드러내야 되고 원칙 있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이 판에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런 것이 나라가 지금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국가에 들고 아주 세계적으로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가 성공한 차제에 이런 것을 아주 사거리 처음부터 좀
없애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섰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뭐 이런 전략적인 것은 좀 숙제 차원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 검찰이 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지금 열심히 하려고는 하겠지만 일부에서는 비판하는 측면이 결국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안타까운 이 행위라는 것이 별건 수사 때문이다라는 비판이 좀 있거든요. 그럼 그 별건 수사를 했던 주체인 별건 수사의 의혹을 받고 있는 주체인 검찰이 지금 특검 없이 수사를 잘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제가 기본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권력과 검찰, 특별히 박 정권과 검찰의 관계가 공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봐서 이 검찰이 이걸 뛰어넘을 수 스스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이건 정면으로 돌파해서 검찰이 도려 따라오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나는 이게 정확한 수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정대철 고문께서는 뭐 야권에 있어서의 가장 그 핵심 정치인이자 살아있는 산 증인으로 우리가 부르실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연륜을 갖고 계셔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4월 29일 날 재보선이 있지 않습니까? 29일 날 재보선이 있는데 과거 사례가 좀 어땠는지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지금 29일 날 재보선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현상이 과거에도 좀 있었나요? 무슨 사건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더러들 있고 그랬었는데 이런 사건들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생각보다는 덜 미칩니다. 생각보다 덜 미칩니까? 혹시 이번 사건과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한다면 4.29 보선에서 여당이 이기면 여당 쪽은 봐라 국민들이 다 용서하지 않았냐 사건은 그냥 유야무야 넘기자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까 대단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적 심판이라고 할까요? 이거 옳게 뭔가 국민들이 잡아주어야 이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이거 좀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완전히 비례해서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던 그 사건 과거에 지금 최근에도 전부 여당이 이 보궐선거에서 다 이겼단 말입니다. 그랬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많았고 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뭐 또 있고 그 전에 것도 다 있었는데 전혀 우습습니다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또 일정한 지역구에서는 이러한 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구나. 국민들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이번 사건도 그렇게 이건 워낙 큰 사건이라 어떻게 될까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두려운 측면도 틀림없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대철 고문님께서 보실 때는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면 굉장히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영향을 생각보다 덜 미치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 뭐 하도 새록새록 뭐가 나오는 게 많아가지고 의혹들이요 계속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또 이 고모님의 고견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정대철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속았어요. 이 국내 편의점 말입니다. 네. 우리 정철진 컬럼니스트는 담배를 안 피시니까 속을 일이 없으셨겠는데 네? 우리 같이 흡연자는 속았어요. 이게 뭐냐면 빅3가 담배 사재기를 해가지고 재고 물량을 쌓아놨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 사러 가면 담배 없다. 예? 그렇죠. 2갑 이상 안 판다. 이게 없어서 안 판 게 아니라 사재기를 해놨다 이런 얘기인가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속은 거죠 이거는. 예? 이게 한 언론사 단독 보도인데요. 이제 오늘 중으로 아마 편의점들이 공식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년 말에 이 담배 없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대거 재고로 잡아놨다는 겁니다. 그리고선 올해 초 딱 1월 1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쌓여졌던 재고 물량을 풀어가지고 차익을 챙겼는데 아하. 이 지난해 말까지 확보됐던 이 국내 빅3 편의점들의 재고 물량이 총 3,500만 갑.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작년 말에 안 팔고 올해 팔면은 한 갑에 2,000원씩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무려 700억의 차익을 챙겼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700억. 과도 예 그렇습니다. 이 재고 물량 쌓아놓은 게 과도한 건가? 이제 이것도 추적해봤는데 일반적으로 빅3의 3사의 이제 상반기 7월 말, 6월 말 때 보면은 한 2천만 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재고를 쌓아놓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만 갑 이상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제 쌓아놨다. 이러기 때문에 당연히 의도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기 팩트는 좌우지간 쌓아놨다 이거군요. 네, 쌓아놨는데 일반적으로 팩트는. 재고라는 건 다 쌓아놓는 건데 예. 과도하게 쌓아놓은 건 맞다. 이런 거죠. 아 근데 이제 왜 쌓아놨는지에 대한 얘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동기는 다를 수 있지만 팩트는 쌓아놓은 건 맞다 이거군요. 과도하게 쌓아놨다. 예. 과도하게 글쎄. 예. 어쨌든 참 우리 같은 흡연자 입장에서 볼 땐 좀 그러네요. 예. 네. 근데 이렇게 아예 근데요. 이 유통 과정은 그렇다 치고 제조 과정에서도 재고를 쌓아놓는 경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예? 빅3 편의점이라고 유통 채널이고요. 혹시 이 제조사 쪽에서는 어떤가 했는데 현재 이제 KT&G 같은 경우에 뭐 국내 시장이 한 60%, 70% 가까이 담배 뭐 만드는 제조사 아니겠습니까? 예. 제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 쌓아놓은 재고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쌓아놨다가 올 1월 1일부터 풀게 돼서 약 한 3천억 원의 추가 이득을 올렸다. 이 역시도 그러니까 이건 제조사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안 내보내는 거죠 유통 채널로. 예. 그런데 지금 현재 KT&G 같은 경우에는 이 추가 이익 같은 것들 본의 아닌 오해여서 사회 환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공정위원회가 어제 담배 제조회사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업체 빅3뿐만이 아니라 이 편의점뿐만이 아니라 이 담배 유통사 채널이 많습니다. 마트나 이런 데들. 그래서 이제 고의적으로 과연 작년 말 올해 초 출고 물량 조사했는지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야, 참 이거 의심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 모르죠. 뭐 이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한번 기다려 봐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외국계 자동차 부품 업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를 적용했네요. 예? 네, 이것도 어제 저녁에 뜨거운 뉴스였는데요. 이제 독일기 부품 업체 셰플러 코리아, 그다음에 일본의 제이텍트라는 이제 두 개 부품 업체인데 이 두 개 부품 업체가 이 차량에 들어가는 아주 고가 이 베어링의 납품 가격을 물량과 가격을 담합했다. 그래서 공정위가 이제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75억을 부과했는데 제가 딱 들었던 거는 우리나라도 자동차 기술이 대단한데 뭐 이런 거에 이 담합에 속을까 했는데 이제 이 고가 부품이 더블 테이퍼 롤러 베어링이라는 건데 이 자동차 관련 베어링은 독일하고 일본밖에 못 만들 거요? 맞습니다. 그죠? 예. 거의 시장의 90%를 하고 이것은 정말 뛰어난 기술력이어서 이제 우리가 좀 아직은 쫓아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업체가 어쨌든 이 담합을 해가지고 얻었던 마진율이 뭐 70%. 그러니까 100만 원 팔면 70만 원 챙기는 정말 대단한 장사를 한 건데 어쨌든 이 납품이 어디에 됐나 거의 현대 기아차에 납품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이 베어링 업체들이 비싸게 받았으니까 전체 자동차 가격도 올라겠죠, 오르겠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뭐 한편으로는 공정위도 그렇고 야 이런 것도 우리가 빨리 따라잡아야 되겠다 이 기술을요. 뭐 이런 얘기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자동차 베어링이고요. 베어링 관련해서도 거의 일본에서 독일계 회사가 꽉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철강 설비용이라든가 뭐 시판용에 들어가는 거에도 거의 다 이 일본 업계, 일본 회사, 독일 회사가 꽉 잡고 있어서 실은 작년 말에도 이 가격 물량 담합으로 한 778억 정도가 또 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미운 행동이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확 따라잡아야 되는 거,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력으로 베어링 쪽으로 이렇게 갈 길이 머네요. 그리고요. 옛날에 그 아모레 화장품 유명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한우물을 파면 이렇게 되는지 아모레 퍼시픽이 요즘 화제라고 그러더라고요. 황제주. 그죠? 네, 황제주고 예. 우리가 뭐 삼성전자 뭐 옛날 3만 원대 보유했으면 지금 뭐 150만 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이 주식이 요즘에 장안의 화제고요.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황제주 어제 주가가 370만 원입니다. 주당. 한 주당이죠. 이야. 한 주 살려면 370만 원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서경배 회장, 아모레퍼시픽 회장 이 주식 가치도 이제 9조 원대를 넘어서서 이건희 회장이 한 12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이어서 두 번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한 7조 8천억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서경배 회장도 확고하게 굳혔고 지금 시가총액 면에서도 거의 10위권 안에 이미 돌파를 했고 현재 어제로 보면은 SK텔레콤을 제치고 당당 7위에 이 화장품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랭크가 돼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우물을 판 건데 화장품만 쫙 팔았는데 이 중국인들이 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한류가 퍼지고 특히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엄청난 매력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쪽의 매출이 뭐 고성장도 이런 고성장이 없고요. 그 힘에 이제 발맞춰서 벌써 이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가 글로벌리 코스메틱 회사 중에 시가총액으로는 4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 요거와 맞물려 가지고 뭐 매출이 한번 폭발했던 케이스인데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재료는 너무 비싸니까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합니다. 한 천 370만 원이면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 물량도 늘리면서 가격을 떨어뜨린. 이것도 근데 액면 분할이 어쩔 때는 호재로 어쩔 때는 악재로 작용하는데 뭐 이런 추세라면은 호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저런 또 하나. 한우물을 파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한우물을 파가지고 특화된 것으로 성공하는 거는 참 보기가 좋습니다. 예. 옛날에 자꾸 문어발 이런 얘기 나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우물 파가지고 정말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건 보기가 좋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여유 있는 서울 신촌에서 시작합니다.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애호개역이 주는 출퇴근의 여유와 아현 부가현 뉴타운 2만여 세대 대규모 주거타운의 완벽한 생활 인프라. 서울의 도심을 가까이 이편한 세상 신촌 4월 분양 문의 1899-7447 대림. 태혁이요? 그건 저 아니잖아요. 김우빈다운 연기 누가 하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일은 제가 해야죠. IS 동서처럼. 건설에 대한 A부터 Z 시스템. 이것이 IS 동서의 완벽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주의 건설회사 IS 동서. 수지야! 광교야! 수지와 광교가 만나는 시간 걸어서 3분. 수지에서 광교까지 다 누리는 레이크풀의 수지. 교통, 생활은 기본. 신세계 건설이 짓는 중소형 특화 설계까지. 레이크풀의 수지. 지금 만나보세요. 4월 오픈 1688-8018 KB 부동산 신탁.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하전에 두고 싶은 얘기 바람 명에 담으며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죠.